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축구 승무패 15회차 단통이 유력한 경기 모듬 1부 시간과 2부 시간에 이어서 3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분석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멤버십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승무패가 발매되는 주간이다 보니까 멤버십 단톡방에 정말 마음은 꿀떡 같은데 잘 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방송하고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는 그 글을 읽고 정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며칠 동안 잊고 있었던 단톡방 가족님들의 적중 소식들로 인트로를 꾸며봤습니다. 간밤에 적중하신 BR님 그리고 JJH님, 적중이 일상이 된 SH님, SG님, TG님, KJH님, 그리고 짧은 영상에 적중 내역을 다 담아드리지 못한 가족님들께는 송구한 마음을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방송 때는 대문짝만하게 게시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틀 동안 단톡방에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송구한 말씀 드리고요. 대신에 15회차 승무패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아서 가족님들의 명전 입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승무패 경기 중에 의문사항이 계시는 가족님들은 1대1 오픈톡으로 오픈톡 계시죠? 전부 다 제가 처음에 저한테 주셨던 톡이 오픈톡이거든요. 1대1 오픈톡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방송을 하는 그 중간중간에도 정성을 다해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부 방송으로 곧장 가보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 승무패 15회차 단통이 유력한 경기 모듬 3부 시간에 첫 번째 추천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3부 시간이니까 제가 세 번째로, 그러니까 3순위로 추천드리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경기는 10번 대상 경기고요. 릴과 스톤그라츠의 2차전 경기입니다. 1차전은 3대 0으로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릴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배당은 릴에게 1.45를 던져놓고 있고요. 스톤그라츠에게 6.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배당으로만 본다면 릴의 낙승을 예상한다는 그런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전은 슈팅 면에서 좀 대등하게 가져갔다는 부분 빼고는 스톤그라츠가 일방적으로 밀린 경기, 그러니까 릴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경기, 지배했던 경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점유율은 물론이고 유효슈팅이나 빅찬스도 마찬가지지만 빅찬스 후에 수비로 전환하면서 헬프 디펜스를 펼치는 부분에서 릴과 스톤그라츠의 현격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아무튼 1차전 그대로 2차전이 갈른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는 릴의 선수들 가운데서 캐나다 국가대표죠. 스트라이크 다비드 선수, 지금 릴의 피니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선수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집 명단에 다비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또 일정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비드는 최근에 10경기에서 그러니까 5번의 맨 오브 더 매치, 이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5번을 잘 뛰었다는 게 아니라 5번을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되었다는 건 그냥 경기를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리고 릴의 선수들 가운데에서 유념해서 보실 부분은 피니셔 역할의 다비드 선수하고 섀도우 스트라이크를 맡고 있는 고메제 선수, 그리고 볼란치의 왼쪽 부분을 맡고 있는 안드레 선수, 이 세 명이 소집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유심히 관찰해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볼란치 왼쪽 부분에 있는 안드레 선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릴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선수로 보여집니다. 리그왕의 승골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18년 되었나 모르겠네요. 아작시오부터 해서 스타트렌 그리고 릴에 리그왕에서만 지금 그러니까 뼈를 묻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그왕의 소속 선수들에 대한 어떤 행동 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귀신같이 방어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그 3명, 다비드 선수, 고메즈 선수, 앙드레 선수, 이 3명이 만약에 그 소집 명단에 없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폰세카 감독의 의중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고, 물론 뭐 릴에 뭐 체그로바나 뭐 여러 선수들도 또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도 있지만 좀 기복이 심한 편이고, 아니면 나이가 어리든가 어떤 그 일시적인 뛰어난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들에게는 기대치가 그렇게 많이 없죠. 잘하면 고맙지만 잘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전 경기는 이 정도로만 보고요. 1차전 경기로만 본다면 그 능력치로만 본다면 릴의 압승이라고 보여지고, 또 과연 그렇게 될는지 그런 부분들, 조금 전에 다비드 선수와 고메즈 선수, 안드레 선수가 소집 명단에 포함이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그 외적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릴의 일정을 한번 볼게요. 지금 릴은 리그에서는, 리강에서는 4위에 올라 있는데, 리강은 챔피언스 리그 직행하는 팀이 1위와 2위, 3위입니다. 지금 1, 2, 3위는 파리 생제르맹과 브레스트, 모나코가 자리 잡고 있고요. 릴은 지금 모나코에게 3점이 뒤져 있으니까 뭐 그 근사치까지 접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위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 리그 그 조별 라운드, 그러니까 3차 예선으로 아마 직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의 본선으로 직행하는 게 낫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차이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무튼 폰세카 감독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 포르투갈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경력의 전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 와중에 샤흐타르 도네츠크에서 좀 굉장한 업적을 세우는 바람에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서 뭐 무리뉴 감독과 교체되면서 이제 야인 생활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릴에 복귀를 했는데, 이 감독도 뭐 우리 나이로 치면은 52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야 그 세계적인 명장의 반열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감독들에게도 챔피언스 리그는 아주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폰세카 감독이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겠죠. 내가 어느 그 B클럽의 감독을 맡기도 힘든데 챔피언스 리그까지 뛰어본다는 건 감독으로서도 정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어떤 단계까지,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릴의 폰세카 감독의 마음에는 분명히 그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그런 욕망은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물론 아닌 리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A매치 주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서 그 주말에 치르는 한 경기씩들만 남았는데, 그 한 경기씩들이 어떤 그 팀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15회차를 도전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A매치 주간에 뭐 국대로 차출이 되든 되지 않든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일단 우리는 승무패를 마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음 경기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릴은 지금 다음 경기에 2위, 지금 2위까지 올 시즌에 라리가의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브레스트가 지금 2위까지 올라 있습니다. 릴과 승점 차는 4점 차고요. 아무튼 이 경기에서, 브레스트와의 경기에서 만약에 릴이 패한다면 챔피언스 리그 직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리그왕은 18개 팀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최종 라운드가 34라운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26라운드니까 이제 8라운드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간격이 뭐 4점에서 7점으로 벌어지면 상당히 힘들다고 보여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나코는 뭐 모나코대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나코는 또 모나코대로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다 보면 릴은 상당히 좀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 브레스트와
펼치는 리강 원정 경기가 어떻게 보면 이 스턴그라츠와의 홈 경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스턴그라츠가 3대 0으로 릴이 제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손쉽게 제압할 거라는 생각은 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릴의 입장에서는 또 A매치 주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밑에 있는 오이 랑스하고 붙고요. 그리고 또 마르세유하고 붙고 그 다음에는 바로 위에 있는 모나코하고 일전이 이렇게 쫙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상자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A매치 주간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릴의 그 리강의 일정들은 그 2위, 3위, 5위, 7위 지금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끼리의 거의 6점짜리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스턴그라츠와의 2차전은 3점 차의 그 애드밴티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이 스턴그라츠와의 홈 경기에서 과연 최선이야 다하겠죠. 근데 아주 집요하게 승리를 갈구하면서 그렇게 경기를 임할까? 또 폰세카 감독도 과연 그런 마음으로 선수들에게 주문을 할까? 그리고 브레스트와의 일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비드 선수나 고메즈 선수, 앙드레 선수를 투입을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물 한잔 마시고 이제 스턴그라츠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정팀 스턴그라츠의 경기 일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턴그라츠는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이제 일정들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다음 경기 일정은 챔피언십 그룹의 경기죠.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방 국가들은 모두가 그 리그를 운영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비슷해요. 물론 자기 나라만의 어떤 특징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지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턴그라츠가 그 릴과의 프랑스 원정을 끝내고 나면 이틀 반 뒤에 이제 가지는 경기들은 리그가 아니고요. 분데스리가 경기는 일단 2위로 끝이 났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는 그 정규 리그는 그러니까 12팀이 운영을 합니다. 12팀이 참가를 해서 운영하고 이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도 역시 6위까지 딱 반토막 내서 잘라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6팀이 그 챔피언십 그룹을 형성해서 라운드 로빙 방식으로 홈앤어웨이 10경기를 치러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로 가고 또 챔피언스 리그 최종 예선으로 가고 그리고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로 이렇게 한 장씩 나누어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턴그라츠는 정규리그에서 2위를 차지했지만 46점의 승점을 땄으니까 절반을 떼가서 23점을 일단 먼저 획득하고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좀 이게 벨기에랑은 좀 다른 게 지금 6팀으로 올라 있는 부분이 찰즈부르크, 스턴그라츠, LASK부터 해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거뒀던 라피드 빈이 지금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점수차가 일단은 정규리그의 점수를 반으로 자르니까 점수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스턴그라츠가 2위인데 지금 찰즈부르크와도 2점 차.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라운드 로빙 방식이기 때문에 두 번의 경기를 치르게 되죠. 맞대결을 치르기 때문에 찰즈부르크도 뒤집을 수도 있고 라피드빈 꼴찌 팀에게 그러니까 꼴찌가 아니라 6위 팀이죠. 6위 팀에게도 뒤집힐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지금 그 가능성이 있는 챔피언십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턴그라츠가 2위에 올라 있지만 찰즈부르크에게 2점이 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순위들에게는 거의 17점, 그러니까 2경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상대 서로가 붙는 맞대결이 2게임씩 있으니까 2경기 차는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챔피언십 그룹에 소속된 6팀은 누가 우승을 할지 산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잘즈부르크가 우승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승을 할 수 있고 누구나 6위로 아무런 유럽컵의 어떤 그 기회도 갖지 못하고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의 상황이고요. 다음 주는 오스트리아도 그 국대 차출이 많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릴과의 원정 경기가 끝나고 나면 챔피언십 그룹의 그 개막전, 자, 그 플레이오프 스테이지의 개막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는 SK 오스트리아 원정을 가는 스턴 그라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기에서 만약에 뭐 SK 오스트리아에게 패한다면 스턴 그라츠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에서 기회는 그 특정 팀과 기회는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2번의 기회 중에서 한 번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스턴 그라츠가 잘즈부르크를 제낀다는 건 상당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다는 것은 챔피언스 리그 직행한다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첫 번째 경기가 스턴 그라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잘즈부르크의 그 개막전이, 그러니까 챔피언십 그룹의 개막전이 뭐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SK 오스트리아보다 더 약한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잘즈부르크는 승리를 한다고 보여지고 또 홈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스턴 그라츠는 원정 경기에다가 이 SK 오스트리아 경기를 만약에 패하게 된다면 자칫하면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뭐 3차 예선이든 뭐 거기에도 못 가고 유로파 리그로 바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턴 그라츠에게는 3대 0으로 지금 뒤져 있는 경기를 엎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자국으로 돌아가서 챔피언십 그룹의 개막전인 SK 오스트리아전을 준비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감독들의 마음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유로파 컨퍼런스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아무튼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스턴 그라츠는 리그에서 중요한 일전을 이틀 반 뒤에, 그리고 릴도 또 브레스트와 중요한 일전을 또 이틀 반 뒤에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두 팀이 처한 상황은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가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제 경험으로 보았을 때는 홈팀의 승무 사이드에서 결정이 나는 뭐 케이스가 많죠. 스턴 그라츠도 그 모든 선수들을 프랑스로 데리고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특히나 그 오른쪽 윙어를 맡고 있던 사카리아 선수가 발목이 골절되었다는 걸로 들리던데, 뭐 부상 부위는 잘 모르겠지만 사카리아 선수가 어쨌든 간에 시즌 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전력 하나를 잃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또 릴과의 원정 경기에서 부상자가 더 나온다면 한 시즌 농사를, 그러니까 그 잘즈부르크에 이어서 2위로 농사를 잘 지어놓고 이제 플레이오프로 가서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턴 그라츠 입장에서는 상당히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을 모두 데리고 갈지, 이 부분도 소집 명단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릴의 입장이나 스턴 그라츠의 입장도 둘 다 비슷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부상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사실 1차전에 3대 0으로 벌려놨기 때문에 두 팀 다 큰 의미가 없고, 이러는 와중에서 누군가 골을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골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뭐 전투적으로 간다든가, 뭐 부상이 우려될 만큼의 깊은 태클을 한다든가 이러면, 상대방 팀은 진짜 막 돕니다. 그러니까 벤치에서, 이것 봐라.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뭐 문제가 복잡해지죠. 막 부상자들이 난무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벤치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친 경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서로에게 좀 윈윈이 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승리와 무승부가 좀 많이 땡기는 구간인데, 그래도 배당상으로 보면 뭐 릴의 완성을 예상했으니까 릴로 뭐 툭 찍어놔야 되겠지만, 저는 어차피 단통으로 시청자님들께 추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그 가지를 치는 부분들은 시청자님들이나 독자님들께서 직접 공부하신 부분을 접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만약에 단통을 간다면 이 경기는 승리와 무승부가 반반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내 돈을 투자하는데 어떤 리스크가 좀 적은 부분에 가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승무가 리스크가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0대 0이나 1대 1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경기를 마감하는 그런 형태로 배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축구 승무패 15회차 단통이 유력한 경기 모듬 3부 시간에 두 번째 추천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분석 내용이 좀 길어서 두 번째 경기와 세 번째 경기는 좀 합쳐서 10분 이내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1부 시간에 그 한 경기, 2부 시간에 두 경기, 그리고 좀 전에 한 경기에서 이 추천해드렸던 네 경기 모두의 공통점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까지 소개해드렸던 네 경기의 공통점은 컨퍼런스 경기라는 거고요. 유로파 경기는 사실 자국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일진인 팀들이라서 좀 상대의 장점을 찾아내기보다 단점을 찾아내야 되는 그 분석 과정에 좀 번거로움이 많았고요. 그래서 유로파 경기보다는 컨퍼런스 경기를 좀 추천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로파 경기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경기는 13번이고요. 브라이튼 알비온과 AS 로마의 아주 흥미진진한 2차전입니다. 1차전은 로마가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대 0으로 승리를 챙겨서 지금 아주 유리한 위치가 아니라 거의 뭐 확정적인 위치에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해외 배당은 지금 브라이튼 알비온으로 1.75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4.00 뭐 대충 예상이 되었던 뭐 그 정도의 오즈메이커 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팀에 관해서는 뭐 아무것도 필요 없겠죠. 부상자 명단, 뭐 출장 정지 명단,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다음 2차전에 관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단언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은 이제 이 경기를 마치고 가면은 한 2주 정도 푹 쉽니다. 3월 31일에 3월의 마지막 날에 리버풀 원정,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가 있고요. 브라이튼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사실 내년 시즌에 유럽컵은 물 건너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강등권하고는 아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은 시즌을 부상 없이 아주 좀 깔끔한 아름다운 마무리, 자, 그런 부분에만 좀 신경이 쓰여질까,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의 입장에서는 지난 로마에 가서 그 정말 개망신을 당했던 그런 부분들의 명예 회복, 이 한 가지 부분만 남아 있고요. 남은 그 물론 10경기에서 챔피언스 리그가 지금 너무 멀거든요. 브라이튼 알비온의 승점으로 따라잡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로파권에 있는 토트넘 하스퍼를 따라잡기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10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라이튼 알비온의 다음 시즌 유로컵 출전은 아마 불발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경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4대 0을 그것도 지금 아무리 로마를 홈으로 불렀다지만 4대 0은 좀 버거운 스코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 시작하고 한 5분 정도는 뭐 진짜 그 우리 속된 말로 개발에 땀나도록 한번 뛰어보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점수라고 여겨지고요. 로마의 일정이 좀 특이해 보입니다. 저는 브라이튼은 생각하기가 상당히 쉬웠고요. 로마가 좀 힘들었는데, 로마의 그 데로시 감독이 과연 이 원정 경기에서 의미를 둘 뭐 여지는 딱 한 가지거든요. 본인이 감독 생활을 하면서 감독에 부임을 하고 나서 유럽컵에 가서 아직 한 번도 패배를 당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그 뭐 몇 경기 되지 않지만 이 기록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지.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정말 속된 말로 땡땡 뭡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기록을 이어가기 위해서 브라이튼 영국으로 과연 A 라인업들을 데리고 갈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로마가 지금 그 데로시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유럽
그러니까 뭐죠, 유로파도 사실 불투명했던, 힘들어 보였죠. 유로파도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지금 챔피언스리그 4위가 볼로냐니까 챔피언스리그 쿼터라인에 지금 3점까지 한 경기 차까지 따라붙었거든요. 정말 데로시 감독 이후에 달라진 로마. 지금 유럽 축구계에서는 인터밀란과 로마가 지금 가장 핫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지금 지휘하고 있는 데로시 감독의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로 부임하자마자 그것도 아주 불편한 상황에서 아주 힘들 것 같았던 순위에서 챔피언스리그까지 리그에서 끌어올리는 부분이 더 상당한 업적으로 그렇게 평가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그의 일정도 돌아가면 이제 사스올로와 만만한 또 홈경기 한 판이 있거든요.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볼로냐의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일 궁금한 게 과연 데로시 감독이 브라이튼과의 일전에서 로마도 그 더블 스쿼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런 뎁스는 충분하거든요. 근데 모두는 뭐 데려갈 수 없을지라도 일부는 데려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1차전에서 뛰었던 그 정예 멤버들을 모두 영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사실 좀 치기 어린 욕심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로마가 과연 어떤 멤버를 소집을 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지고요. 소집 명단은 필히 보아야 하는 경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하죠? B라인업이라고 합니까? B라인업에 있는 선수들도 만약에 전체적으로 멤버들을 다 꾸려서 간다면 B라인업의 선수들도 얼마나 자존심이 정말 상하겠죠. 얼마나 나를 못 믿었으면 4대 0이나 벌려놔 놓고 A라인업들을 모두 데리고 간다는 그런 팀 내에 그 팀 속에서도 불화가 일어날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S 로마는 브라이튼 원정에 그러니까 지지 않을 만한 적당하게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을 만한 그런 라인업으로 소집해서 영국으로 떠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의 복수전이 아니라 명예회복전,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브라이튼 알비온의 단통 승리 구간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축구 승무패 15회차 단통이 유력한 경기 모듬 3부 시간에 마지막 추천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15회차 승무패에서는 14번 대상 경기로 편성되어 있고요. 아탈란타가 스포르팅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2차전 일정입니다. 시청자님들의 좀 지겨우실 수 있는 시간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또 식권 정도 오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3번 경기, 세 번째 추천 경기는 최대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이나 전술, 감독의 성향 이런 건 일체 보지 않겠습니다. 두 팀의 일정만 보고 결과로 바로 가보도록 하죠. 아탈란타는 지금 리그에서 세리에서 6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컨퍼런스로 직행하는 그 라인에 서 있지만 지금 팀의 입장에서는 4위와 그 승점차가 4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도 바로 중간에 끼어 있지만 아무튼 이 챔피언스 리그의 경쟁은 현재로서는 볼로냐와 로마와 아틀란타 그리고 나폴리, 피오렌티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치오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볼로냐, 로마, 아틀란타, 나폴리, 피오렌티나 중에서 4위는 챔피언스 리그로 직행을 하고요. 5위는 유로파 리그, 6위는 컨퍼런스 리그, 그리고 나머지 7, 8위는 나가리입니다. 자, 1, 2, 3위는 안정적으로 챔스로 아마 직행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탈란타는 현재 이 스포르팅과의 경기를 치르고 나면 다음 경기가 피오렌티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마와 볼로냐 이 3파전을 하기도 좀 힘에 버거운데 피오렌티나까지 그 힘든 판에 끼워주는 꼴이 되죠. 피오렌티나에게 패하면 승점이 한 점 차까지 좁혀지기 때문에 아무튼 아탈란타로서는 유로파 경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볼로냐, 로마와 벌이고 있는 이 챔피언스 리그 직행 티켓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소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피오렌티나 한 경기 때문에 스포팅과의 경기에서 뭐 비라인업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라인업에 좀 변동을 준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탈란타도 최선을 다하겠죠. 다하면서도 경기가 진행되는 그 스코어에 따라서 다음 피오렌티나전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 돌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탈란타가 스포팅과의 그 인연은 지금 올 시즌에는 네 번째 경기입니다. 이미 유로파 조별 예선에서 두 번 지난 겨울에 상대를 했죠. 12월에 상대를 했고요. 원정 가서는 1대2로 승리를 거두었고 홈에서는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원정 성적이 좀 더 나았죠. 자, 이번에도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고요. 그렇다면 홈에 와서는 어떤 뭐 패턴대로 한다면 홈에 와서는 아탈란타가 패하는 그림이 되겠죠. 그렇다고 아탈란타가 이탈리아로 스포르팅을 불러놓고 패하는 경우도 좀 상상하기가 힘들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경우. 그렇다고 지금 2차전, 1차전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만약에 또 무승부를 거둔다면 연장으로 갑니다. 자, 피오렌티나와의 숙명 같은 한 판을 남겨두고 연장까지 또 갔다가 다시 붙는다는 건 좀 그렇겠죠. 피오렌티나는 사실 좀 여유가 있는 그 금요일 경기잖아요. 근데 아탈란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기다 보니까 이 다음에 그 월요일 날 펼쳐지는 아탈란타 피오렌티나 경기는 피오렌티나는 정예 라인업으로 분명히 출동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탈란타가 이 피오렌티나에 걸맞게 그런 라인업을 꾸려서 가려면 스포르팅전에서 약간 힘을 빼주는 그런 센서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겠지만 뭐 선취골을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선취골을 뺏긴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아탈란타 벤치에서 어떤 뭐 그 조절을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승부가 되어서 연장으로 가는 게 최악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예 패하고 탈락이 되는 게 낫지. 무승부로 가서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승부로 가고 또 거기에서 만약에 패하고 진짜 만신창이가 되어서 피오렌티나전을 다시 상대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정말 이기든지 지든지 어떤 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진다고 해서 아탈란타 벤치 보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마 구단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최악의 수가 이 두 팀이 무승부를 거두어서 연장 가고 연장 가서 PK 가고 PK 가서 그 텐션 터지는 경기에서 긴장감 만땅으로 정신적 피해가 아니고 정신적 피로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수해 가면서 경기에는 패하고 그러고 나서 피오렌티나와 또 다시 숙명 같은 한 판을 붙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경우의 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승부는 배제를 하고요. 이 경기는 승리와 패배 둘 중에 하나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의 그 스포르팅 CP의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스포르팅은 리가 포르투갈은요, 그 우승팀만 챔피언스리그 직행 티켓이 주어지고 2위 팀은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3위가 유로파 진출, 그리고 4위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예선으로 편성이 되겠죠. 현재 지금 리그 우승 다툼은 스포르팅과 벤피카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아마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남아있는 리그 경기가 9경기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스포르팅만 10경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스포르팅은 이 아탈란타 원정이 끝나고 나면 홈으로 돌아가서 월요일 날 보아비스타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보아비스타와 스포르팅 이 두 팀만 지금 24라운드를 마쳤고요. 나머지는 25라운드까지 모두 끝을 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2위 벤피카에게 1점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보아비스타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4점 차로 좀 넉넉하게 리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스포르팅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점 차와 4점 차의 차이가 뭐 어차피 1등인데 뭐 어때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벤치의 입장에서는 1점 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그 사르름판 같은 리그 운영보다 4점 정도가 앞서 있는 상황 같으면 선수를 운영하는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조금 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경기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르팅의 입장에서도 보아비스타의 경기를 반드시 승리로 챙겨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는 합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 뭐 무승부를 거두더라도 그러니까 아탈란타보다는 좀 더 비중이 덜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또 스포르팅이 지난 조별 예선에서 아틀란타 원정을 왔을 때 경기력이 오히려 홈에서 경기력보다 더 좋았죠. 이번하고 좀 너무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지금 16강에서 만났을 때도 홈에서 좀 절다가, 원정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조별 예선에서도 홈에서는 패하고 원정 와서 정말 아틀란타보다 훨씬 좋은 점유율이라든지 전체 슈팅이라든지 빅찬스를 만들어 간다든지, 특히 패스 같은 부분에서는 경기를 보시면 아틀란타의 패스 길목에서 짝딱 차단하면서 정말 그러면서 아틀란타의 반칙을 유도하고, 반칙 같은 경우는 거의 아틀란타가 그때 아마 반칙이 한 20개 가까이 나왔을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원정에 와서 스포르팅이 마음 놓고 아틀란타와 비비는 경기는 굉장히 해볼 만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아틀란타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챔스 직행 티켓에 상당히 건조해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어떤 결과들을 예상을 해보게 합니다. 물론 조별 예선처럼 여러 가지 네 팀이 운영하는 리그에서 경우의 수가 있는 매치업을 치르는 것과 이렇게 지금 토너먼트식의 경기를 치르는 것과 물론 다르겠죠. 하지만 토너먼트 형식에서 집중력에 있어서는 스포르팅이 훨씬 강하다는 것, 그런 부분만큼은 제가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틀란타가 리그의 순위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선수들의 몸값이라든지, 또 경기력이라든지, 벤치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모두가 아틀란타가 조금씩은 상위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2차전은 누가 전력이 더 낫다고 절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한판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동의 경기에서 누가 순간적인 집중력을 더 가져가느냐, 그리고 누가 더 그런 절실한 사연 속에서 경기에 임하느냐, 여기에서 결과가 추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아틀란타 같이 백척간도에 앉아 있어서 지금 이것저것 지금 재볼 필요는 없고요. 아틀란타는 무승부 거두지 않고 이기면 좋고, 아니면 그냥 지고 스포르팅의 경기 내주고, 만약에 흐름이 좋지 않으면 내주고, 다음 리그에서 챔스 티켓을 노리는 게 훨씬 좋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승부는 배제한 상태에서 아틀란타와 스포르팅의 승리 구간을 지금 찜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본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겨울 인생은 그렇습니다. 확률을 동대동으로 본다면 그래프는 짧은 쪽으로, 이것은 프로토 게임이 아닙니다. 승무패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경쟁자들을 우리은행 본점에 지금 재어놓은 이월금을 좀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선 경쟁자들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구간에 자리를 잡는 게 좋겠죠. 물론 저만의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자, 아틀란타와 스포르팅의 경기, 무승부를 배제한 가운데서 승과 패 어느 구간을 가느냐 많은 고민을 했고요. 이 경기는 스포르팅 CP의 승리 구간으로 이변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름 계산상으로는 좀 유력하다고 생각되니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이상으로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보내드렸던 축구 승무패 15회차 단통이 유력한 경기 모둠 3부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4부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I've ever needed was an ice cold man.